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쓰는 당원을 징계해달라고 오늘 국민의힘의 당원 황상혁 당원이 윤리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 단계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보이는 이 정말 행태가 어떻게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정말 참 꼴값들 떠내 하는 말 말고는. 자, 어제 그저께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이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쓰는 당원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오상종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금 서울경찰청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당무감사를 해야죠. 자체적으로 빨리 조사를 해야죠. 근데 이것들이 미력미력하다가 진짜 설마 했는데 당무감사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개인정보를 뭐 공개하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적반하장이 있어? 그러면서 이 친한계가 하는 말 뭐냐? 아니 지금 당이 하나가 되려고 화합하려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한동훈 똘마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막 복장이 터져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누가 분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기자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 한동훈과 그 가족 이름에 단계 댓글 그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동훈이가 뭐라고 대답했냐? 오늘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여러 중요한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 다 이거 돌겠네 정말. 아니 이게 없는 분란입니까? 단계에 한동훈이 그리고 한동훈 아내, 한동훈 장인, 한동훈 장모, 한동훈의 모친, 한동훈의 딸 이런 이름으로 그게 본인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야말로 폐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한 이 댓글들이 수백 건이 몇 달에 걸쳐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없는 분란이에요? 한동훈이 이자 말하는 거 보세요.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 정면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얘기 같은데 아니 뭐 지가 정면 대응 안 하면 이 사안이 그냥 죽나? 그냥 사라지나? 처음에 이 사안이 터졌을 때 어떤 언론도 받지 않았어요. 와 한동훈이 세다. 언론들이 하나도 안 받네. 한 이틀 지났죠. 그런데 조금씩 언론들이 이걸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메인 이슈예요. 주진우 이게 뭐 언제부터 이 한동훈 똘마니가 됐는지 최초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이가 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예요. 나는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동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 해서 전부 합쳐서 8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 아니 한동훈이가 직접 안 했다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가족들도 직접 안 했다는 것이냐 가족들은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한동훈의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동훈이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대요. 아 이거 참. 장해찬이 페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장해찬 페북 글을 제가 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당원 게시판 드루킹 의혹은 패밀리 드루킹 의혹이죠. 한동훈 패밀리 드루킹 의혹은 없는 분란이 아니라 한동훈 가족이 만든 분란이다.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만든 분란이다. 평소에는 뭐든 다 걸겠다면서 당당하게 나오는 한동훈이가 왜 끝까지 가족이 안 했다는 말은 하지를 못하냐. 아예 지금이라도 가족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나뿐 아니라 가족들도 이런 거 관계없어 라고 부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뭐냐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한동훈의 모습 정말 하남자 그 자체다. 이게 하남자가 뭔가 했어요 저는. 하남자 그 자체다. 그러면서 법률자문위원회 주진우죠. 주진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없는 유튜브들만 고발한다고 협박하지 말고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내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냐. 꼭 고발하겠다면 꼭 나를 고발해라. 나를 고발하지 못한다면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사실로 시인했다고 나는 판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장해찬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지금. 한동훈 똘마니 중에 신지호라고 있죠. 이자는 아니 한 대표 가족들이 무슨 바보 멍텅구리냐 그런 짓을 했게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 바보 멍텅구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로 이런 짓을 했다면. 자, 당에서 뭐 당무위원회 당무조사를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호프 황상혁 본부장이 국민의힘 당원의 자격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다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해당 행위를 한 당원에 대한 징계를 해달라고 징계 요구서를 당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징계 회부 대상자, 이 사람을 징계해달라고 한 징계 회부 대상자는 누구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당원이고 당원 게시판의 사용자명은 한동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한동훈 본인인지 진짜 동명이인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징계 대상자를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인 황상혁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1항에 따라 징계 회부 대상자에 대한 징계 개시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징계 요청인인 이 황상혁 본인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당원 제6조에서 규정한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요청 대상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당원이자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도록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적은 사람입니다. 네, 2023년 1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3일까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명의로 모두 201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경우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누군가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하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한 사람이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글을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혹은 복수의 한동훈 명의 사용자가 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 관계자가 8명이라고 하므로 그 8명 중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쓴 사람 또는 사람들이 징계 대상자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징계 대상자는 한동훈 명의로 도합 95회에 걸쳐 별첨 징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95번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들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적시했습니다. 2024년 5월 7일에는 한동훈 명의로 찢한테 차기 대통령 약속, 윤석열 정체가 뭔가요? 이런 허위 내용 게시글을 올려서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고 2024년 5월 8일 하루 다음 날이군요. 새벽 3시에는 한동훈 명의로 찢한테 차기 대통령 약속, 이것이 보수 우파입니까? 라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2024년 5월 8일 17분 후 0시 3분 0시 3시 새벽 3시 28분경에는 한동훈 명의로 찢한테 항복한 윤머슴이 나가야지 어디서 천한 것들이 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쭉 적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윤리 징계 요청서를 다 읽어보면서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표현적인 글들이 올라왔었구나 라고 저도 알게 됐어요. 사실은. 뭐 95개의 글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패륜적 막말을 해댄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 요청인 황상혁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요청인은 당윤리위원회에 당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사용자 명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거짓 비방한 사람들에 대해 징계를 즉시 신속하게 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당을 사랑하는 다른 당원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황상혁 본부장이 국민의힘에 이 징계 요청 요구서를 전달하면서 찍은 사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 평당원인 황상혁 본부장이 이게 한동훈 본인이거나 한동훈의 가족들이 실제로 했을 수도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윤리위에 직접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보복을
감수하고 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요새 같은 세상이 무슨 보복. 요새 같은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저 한동훈과 저 가족들이 만약에 이 단계 사태의 당사자들이라고 한다면, 장본인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사악한 폐악질을 해대고 있는 자들이 힘없는 평당원한테 무슨 짓을 저지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불이익, 보복, 이걸 감수하고 각오하고 오늘 황상혁 본부장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황상혁 본부장에 대해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응원하는 수밖에. 박수로 응원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한 격론이 있었는데 강승규는 무엇이 진실인지 당무감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재원도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보수 분열의 간첩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 한동훈이가 글을 안 썼으면 문제 간단한 것 아니냐. 반면에 친한계 신지호, 한동훈 똘마니 신지호, 한 대표 가족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그런 짓을 했겠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면 되잖아. 간만에 윤한 갈등이 봉합되고 해빙 무드가 조성됐는데 이렇게 갈등을 확산시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누가 갈등을 만들었는데. 김미애는 당 조사를 촉구했고, 조정훈은 대통령을 향한 극단적 발언은 해당 행위다. 당이 선제적으로 사실관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한다. 정점식은 네이버 같은 포털도 이런 식으로 게시글 관리하지 않는다. 자, 제가 이 사안을 쭉 추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누가 썼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은 이 글은 그게 한동훈이가 썼던, 한동훈의 동명이인 한동훈 2가 썼던, 한동훈 3이 썼던, 한동훈 가족들이 썼던, 그조차도 동명이인인 한동훈 가족 2, 3, 4가 썼던, 누가 썼든 상관없이 이 자체로 범죄다. 이 자체로 범죄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공공의 소통 광장에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사악하게 파렴치하게 모욕하고 비난해댄 글들을 그냥 게시해 놨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이므로 당 차원의 조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누가, 어떤 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악한 짓을 했는지를 밝혀내고, 그것이 현행법상, 실정법상 어떤 부분에 위배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려내서 사법 처리할 부분은 사법 처리하고 정치적으로 응징할 부분은 정치적으로 응징해야 한다. 그다음에 둘째, 만약에 여러 사람들의 의심대로, 합리적 의심이죠, 이게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한 범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범죄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상 초유의 범죄 행위다. 이것은 발본색은 해야 된다. 또 이게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야말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한동훈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억울함을 빨리 누명을 빨리 벗겨줘야 한다. 어쨌든 집권당 대표와 그 가족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분란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등 헛소리 할 것이 아니라 소송하면 한동훈 아니냐 말이에요. 소송하면 딱 떠오르는 한동훈. 그 소송 대마왕 한동훈이 왜 다른 문제는 다 그렇게 뭐든지 소송 했는데 고소 고발 왜 이 사안만큼은 이 엄중한 사안만큼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즉각 한동훈이가 직접 나서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라. 는 점을 촉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5개입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5개예요. 1번. 한동훈과 그 한동훈 가족들이 전부 자기들이 직접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파묻어 버려야죠. 어디다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는 한동훈이가 극구 지기는 안 썼다고 하니 그럼 한동훈이는 안 했는데 가족들은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한동훈이가 몰랐을까요? 알고도 방치했고 지만 안 하면 돼? 법률적으로 가족들하고 격리를 시켜버려야죠. 그러면 지만 안 하면 돼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나 다 알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동훈의 책임이 그렇다고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한동훈이도 안 했고 가족들도 안 했어. 그런데 본인 인증해서 그 계정 만드는 거는 본인들만 할 수 있으니까 만드는 것은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어. 그런데 댓글은 지것들이 안 다는 수가 있어요. 그 힘든 일을 왜 우리가 직접 하니? 애들 시키면 되지 라고 했을 수가 있어요. 댓글팀을 통해서. 이 경우에는 댓글팀을 밝혀야죠. 그 댓글팀을 드루킹 조직이니까 사법적으로 응징하면서 김경수가 드루킹에서 직접 또닥거려 갖고서 감옥 갔던 거 아니잖아요. 김경수야말로 드루킹 조직을 지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댓글팀이 있어서 댓글팀이 활동한 것이고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은 실제로 작업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댓글팀의 지휘자가 누구였겠느냐 말이에요. 이 부분 관련된 사법 처리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뭐 제2의 김경수가 됐든 뭐 제2의 제3의 김경수가 됐든 어쨌든 그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다 아니야. 한동훈이도 본인이 아니고 가족도 다 본인이 아니야. 그야말로 다 동명이인이야. 확률적으로는 0.00000001%밖에 안 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확률이 현실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전부 한동훈이도 그 8명의 가족, 한동훈 포함한 8명의 가족도 전부 다 동명이인이야. 그러면 그 동명이인을 밝혀내서 그 동명이인 이자들을 처벌해야죠. 이자들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종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는 명예가 회복되겠죠. 그 가족들도 명예가 회복되겠죠. 천만다행으로. 정말 그러기를 저도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몰랐어. 그 가족들도 몰랐어. 그런데 간첩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한동훈이 이름으로 한동훈 가족들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갖고서 그 간첩들이 그 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 그냥 매도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간첩단을 일망타진해야죠.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간첩단 일망타진과는 별도로 또 동명이인
동명이인들 잡아서 사법 처리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원 게시판을 왜 이따위로 수개월 동안이나 방치하고 개판으로 관리했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대표인 한동훈한테 물어야죠. 그거 누구한테 묻겠어요? 논리적으로는 이 5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가능성에 따른 사법적 응징과 정치적 징치 문제가 있고, 그와 별도로 당원 게시판을 이렇게 개판으로 관리하고 방치한 그 책임은 당대표 한동훈에게, 또 비대위원장 한동훈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뭐 당무 감사 못하겠다고 하는데 당무감사로 끝낼 일이 어차피 아니다. 경찰과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사법 처리를 통해서 사법적 응징과 정치적 징치를 동시적으로 병행해야 한다.